약 1년 전부터 제 삶을 재정비하기 위해 많은 책을 읽고 직접 실천해 보았는데요. 여러 책과 강의를 통해 깨닫고 실천하며 알게 된 것은 수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 만성 피로에 수십 년간 시달렸는데요. 욕심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제 삶이 늘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본격적인 자기계발 공부를 시작하며 숙면이 건강과 성공의 기초 공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면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 너무너무 쉬우면서도 진짜 효과가 좋았던 것 4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내 삶의 진짜 조종자인 무의식에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실질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 믿을 만한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하여 찾은 방법이니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저녁 6시 이전에 식사 마치기. 저는 시작이 정말 쉽지는 않았는데요. 특히나 오랫동안 불규칙한 식사를 하시던 분은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딱 3일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숙면을 위해 식사 시간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게 된 계기는 스탠퍼드식 최고의 수면법이라는 책을 읽고서였어요. 이 책에 따르면 수면의 여러 단계 중 가장 깊은 잠은 잠들고 90분 안에 일어나는데요. 이 초반 90분이 전체 수면의 질을 좌우하기에 잠들기 전부터 뇌를 휴식 모드로 전환해야 해요. 업무나 운동,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활동뿐만이 아니라 식사 또한 뇌를 흥분하도록 하고 활동 모드로 만들어요. 그래서 잠들기 최소 3-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저의 경우도 첫날은 조금 힘들었지만 꾹 참고 잠들었는데요. 놀라운 건 다음날 아침 확실히 일어나기가 쉽고 덜 피로하더라고요. 효과가 다음날 그 즉시 느껴지니 해 떠 있을 때 잘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저녁 금식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저녁 약속이 생기거나 하는 특별한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날은 역시나 피곤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급적 저녁 식사 약속은 만들지 않고 있고요. 저녁에 외식을 했다면 다음날 아침, 점심까지 최대한 참을 수 있을 만큼 공복을 유지하다 6시 전 식사로 다음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번 리듬이 깨지면 다시 리듬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는 이 습관이 완전 정착될 때까지 약 3개월 정도는 외식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 외에 다른 것은 목표로 삼지 않았어요. 식사 시간만 제한했을 뿐이고 음식 종류는 크게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래서 완전 엉망이었던 식사 시간은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급적 10시에는 잠자리에 드는데요. 아침이 되면 자연스레 눈이 떠지고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알람이 필요 없게 되었어요. 저는 현재 6시 이후 금식에 더해서 올해부터는 오전 식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전에 배가 허전하다면 아메리카노에 버터를 넣은 방탄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하루 중 식사 시간은 12시에서 저녁 6시예요. 강도 높은 노동을 하지 않는 이상 하루 2끼만 먹는 게 오히려 더 건강에 좋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 내용은 다이어트 과학자로 활동 중인 최겸님을 통해 알게 되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조금씩 식단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목표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 음식 줄이기예요. 다이어트 사이언스 2022 책과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 유튜브가 있으니 시간 제한 식사, 즉 간헐적 단식과 저탄수 식단의 유용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자기 직전과 일어난 직후 명상하기. 잠들기 직전이 무의식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해요. 뇌의 신경가소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신경가소성이란 플라스틱이 열에 의해 변형되는 것처럼 뇌가 외부 환경의 양상이나 질에 따라
스스로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특성입니다. 이 뇌의 신경가소성은 아기 때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나이가 들어도 일생에 거쳐 일어난다고 해요. 또한 뇌 속 청소부인 미세 악교세포는 인간이 잠들 때만 활동한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 동안 뇌의 손상을 복구하고 신경 연결을 재정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감정이나 복잡한 생각으로 잠들게 되면 수면 중에 좋지 않은 생각과 습관들을 공고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잠의 질도 좋지 않을 뿐더러 자고 일어나서부터 짜증이 나거나 하루 종일 무기력한 기분으로 지내게 되죠. 반대로 좋은 생각과 감정으로 잠들면 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경 연결을 재정비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게 됩니다. 이것도 그 즉시 다음 날부터 효과를 본 방법이고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 습관이 되었어요. 저는 자기 전 누워서 신체를 이완하는 호흡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조금 생각이 복잡하거나 기분이 안 좋은 날은 유튜브 명상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평온한 감정을 유지한 채로 잠드는데요. 제가 즐겨 듣는 채널로는 브레이너 제이의 숙면 여행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가이드를 들어도 1시간 이상 걸려야 잠에 들었는데요. 지금은 아무리 복잡한 머리로 침대에 누워도 10분 안에 기절하듯 잠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눈 뜨고 그 즉시 일어나지 않고 누운 채로 명상을 3에서 5분 정도 짧게 하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세 번째, 아침 낮에 햇빛 쬐고 저녁은 어둡게 지내기.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이자 유명한 뇌신경과학자이기도 한 앤드류 후버만에 따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서서 햇빛을 쬐라고 하더라고요. 맑은 날은 5분, 흐린 날은 10분, 비 오는 날은 20에서 30분이면 좋다고 해요. 가급적 창문을 열고 직접 햇빛을 쬐는 것이 좋고 만약 이른 새벽에 일어난다면 인공적인 조명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지는 해를 바라보는 것도 눈 건강과 수면 리듬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전이나 낮 시간 중에 가급적 햇빛을 직접 쬐고 그리고 오후 5시가 넘어가면 백색 조명은 모두 끄고 노란 조명만 켜고 어둡게 지냅니다. 그리고 잠들 때는 완벽 소등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어두운 환경이 숙면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전 낮 시간 동안에는 밝은 환경에서 활동적인 일들을 하고 오후가 되면 반복적이고 머리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단순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오전 중 가벼운 걷기 운동, 즉 존투 운동 후 찬물 샤워. 집 앞에 편의점에 나가는 것조차 무릎이 아파 꾸물거리던 제가 요즘 가벼운 달리기와 30층 계단 오르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약 3달 전 내면 소통의 저자인 김주환 교수의 강의를 듣고 시작한 존투 운동인데요. 존투 운동은 최대 심박수 정도의 강한 운동을 5단계로 보았을 때 그중 2단계로 30분에서 60분 정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이 아닌 코로 숨을 쉴 수 있으면서 옆 사람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입니다. 사실 이게 운동이 되나 싶은 정도의 강도이고요. 지루하기까지 할 정도의 강도예요. 저는 그동안 운동은 땀은 뻘뻘 흘리고 숨이 헐떡이는 정도를 해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쩌다 힘내 한번 시작하더라도 유지가 어려우니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살살 걷기만 해도 운동이 된다니 저에게는 충격이었죠. 운동 자체에 집중하면 명상의 효과도 볼 수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인의 뇌는 원시인의 뇌 상태이기 때문에 실내 생활을 주로 하는 현대인에게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건강을 위한 필수인데요. 이미 알면서도 실천이 어려웠던 건 운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너무 높게 느껴져서였어요. 처음 운동은 그냥 런닝머신에서 천천히 걷기 20분부터 시작을 했고요. 열흘 정도 지나니 1시간 정도까지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걷는 시간은 30분으로 줄였고 강도를 높여 5분가량은 뛰고 계단 오르기 20층을 추가로 하고 있어요. 저는 스마트워치로 심박수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운동 중 정확한 심박수 체크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심박수 체크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사용해 보세요. 평균적인 40대의 경우는 심박수 130 정도를 유지하면 되고요. 50대라면 120 정도, 60대라면 110 정도가 될 텐데요. 평소 운동량이 많았거나 체력이 좋은 편이라면 이보다 더 심박수가 높아도 되고, 체력이 더 안 좋은 편이라면 더 낮은 심박수가 존투에 해당할 거예요. 저는 여기에 더해 운동 후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고 난 후에 마무리는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찬물 샤워 역시 첫날은 조금 힘들었고요. 이틀, 3일째부터는 적응이 되었어요. 찬물 샤워 역시 첫날부터 효과가 있었는데요. 몸에 열이 생기면서 생기가 도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집중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요. 운동 후 따뜻한 물 샤워를 하게 되면 금방 몸에 땀이 생겨 조금 찝찝한 느낌이 들고 나른해졌었는데요. 찬물 샤워를 하게 되면 샤워 후에 뽀송뽀송함을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정신이 맑아져서 활기차게 낮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머리부터 찬물을 적시고 팔, 다리, 몸통 순으로 천천히 물 온도에 적응하도록 해주세요. 찬물 샤워는 건강에 여러 가지 효능이 실제로 있는데요. 찬물 샤워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생성을 높여주고 최대 3시간까지 유지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신진대사, 면역력, 피부 및 탈모,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을 깨우는 효과가 있으니 꼭 오전 중에 하는 게 좋고요. 잠들기 전에 씻는다면 따뜻한 물로 하는 게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약 1년 전부터 제 삶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중인데요. 무너진 삶의 패턴을 한꺼번에 다 개선하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에 딱 하나씩 목표를 만들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것만 지켰다면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만족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저는 1년 전에 비해 많은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가장 좋은 건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더 이상 만성 피로에 시달리지 않고 활기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나의 상황이 힘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게을러서 의욕적으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의지는 무척 나약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의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어차피 되지도 않을 일에 애쓰면서 나의 의지를 남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 개를 한 손에 쥐려다 모두 다 놓치게 되더라고요. 완벽을 바라면 결국 모든 건 제자리이지만 완벽을 버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전진할 때 성장이 일어납니다. 인생은 결국 빨리 가는 사람보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성공하니까요. 수면은 8시간 푹 매일 규칙적으로 자야 합니다. 좋은 수면의 3가지 핵심은 양, 질, 리듬이에요. 수면은 신체 회복, 에너지 보존, 호르몬 분비, 기억 저장 등의 역할을 합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 피로감과 졸림증, 집중력 감소와 함께 감정 기복이 심하고 식욕이 증가해 체중 증가가 일어나기도 하죠. 실제로 24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면 혈중 알코올 농도 0.1%와 같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는 이전에는 잠을 희생해서라도 열심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생을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수면은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면이 엉망인 상태에서는 운동이든 좋은 음식이든 어떤 좋은 습관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개선하는 첫 번째 목표를 수면의 회복으로 삼았고요. 하루의 일상을 저녁 수면에 목표를 두고 하루 시간표를 설계한다면 분명 좋은 하루를 설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밝을 때는 활기차게, 해가 지면 휴식 모드로 말이에요. 오늘 밤부터라도 늦은 시간 식사는 참으시고 깜깜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한 명상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잠들어 보세요. 내일 아침은 분명 어제보다 개운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의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